안녕하세요. 엑셀 기초 수업 시간입니다. B열 어디 15행에 셀 포인트 올려주시고요. B열 5행에 셀 포인트 올려주셔서 최대값 한글로 최대값이라고 쓰시고 밑에다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입력해주세요. B열 15행부터 C열 15행 블럭 씌워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대로 병합하고 아래 것도 최소값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블럭 씌우신 다음에 저희 모든 테두리 전체 여기 아래쪽 최대값부터 요 두 줄 B열 15행에서부터 H열 16행까지 블럭 씌워서 상단에 글꼴이라고 적혀있는 그룹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넣어주시고요. 행의 높이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높이를 살짝 높여줄게요. 최대값 최소값 해서 왼쪽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진하게 지금 왼쪽에 보시면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입력했고요. 또 아래쪽에다 이 부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B열 16행에서부터 어디까지 H열 16행까지 블럭을 씌워주시고요. 씌워주시고 저희 그대로 자동 채우기 아시죠? 그러니까는 B열 16행에서부터 H열 16행까지 범위 들어가시고 이 전체를 자동 채우기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동 채우기 하실 때는 오른쪽 끝에 모서리에 마우스 올려주시고요. 십자가 검정색 십자가가 나오면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한 칸만 한 줄만 내려주세요. 내려주게 되면 자동 채우기 함과 동시에 복사가 될 거예요. 그쵸? 복사가 되는데 이 부분 오른쪽에 따라다니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요거 아마 요 부분 따라다니는 옵션 눌러서 지금 똑같이 최소값 복사가 돼서 자동 채우기는요. 자동 채우기는 복사되고 내용이 복사 및 서식까지 같이 자동 채우기가 돼요. 저희는 내용은 복사하지 않을 거고 서식만 복사를 채울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 옵션 누르셔서 서식만 채우기 하게 되면 내용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즉 최소값은 없어지고요. 뭐만 나와요? 그냥 서식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7행 조금 행의 높이를 높여주시고 이 부분의 최소값 아래에 인원수라고만 적어줄게요. 인원수만 적어주시고요. 되셨나요? 인원수만 적어주시고요. 최소값, 최대값 구해 보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저희 전체 성적표 중에 국어 점수의 최대값, 영어 점수의 최대값, 그 다음 수학 점수의 최대값, 각각의 과목수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뭐 과목 하다 보면은 총점의 최대값, 평균의 최대값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네, 이 부분 최대값 구하는 부분 오른쪽에 제가 맥스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한수 맥스하고 셀 범위라고 적혀 있죠. 네, 셀 범위에서 최고값을 구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셀 범위는요. 민이라고 적혀 있죠. 민은 셀 범위에서 최저값 구함. 그렇죠. 최저값 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셀 범위니까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국어 점수의 최대값, 최소값, 영어 점수의 최대값, 최소값 딱 이제 아시겠죠? 셀 범위가 지금 제가 블럭을 씌운 부분이
셀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 입력 결과 최대값이 나오는 D열 15행에 셀 포인트 올려주시고 D열 15행에 셀 포인트 올려주시고요. 는 해주시고 꼭 는을 써야 돼요? 네, 함수나 수식을 입력할 때는 앞에 는이라는 문자를 적어 주셔야 되고요. 꼭 내가 직접 입력해야 되나요? 입력 안 하셔도 되세요. 오른쪽에 위에 메뉴 중에 홈 탭의 오른쪽 끝에 보면 저희 아까 자동합계라고 있었죠. 자동합계 옆에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동합계 옆에는 합계, 평균, 개수, 숫자 개수와 최대값 최소값 5개가 가장 기본으로 떠 있어요. 기본으로. 그래서 엑셀을 배우셨다 그러면 이 5개의 기본 함수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합계에서 최대값을 딱 누르면 알아서 D5에서 D14라고 위에 나오죠. 바로 위에 있는 저희 결과를 출력할 곳이 D열 15행이에요. 그리고 그 셀 범위는 바로 15행 위에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요 위에 있는 범위를 말하나요?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 맥스. 만약에 직접 쓰면 는 맥스 쓰고 그냥 클릭해서 올리시면 되죠. 범위를. D15, D14 맞아요. 엔터. 아이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할걸. 그쵸? 하나 구했어요. 나머지는 옆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해주시고 요번엔 최소값 범위 들어갈게요. 최소값 범위 들어갈 때 문제가 또 생길 거예요. 최소값 하실 때 범위는 이 최대값 범위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최대값 범위도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실은 최대값 범위 들어가도 상관은 없긴 해요. 왜냐면 최소값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선은 하나만 D열 15행 최대값 구하는 거는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최소값 구하는데 국어 점수의 최소값, 국어 점수의 제일 낮은 값 위에 아까 자동합계에서 최소값을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눌러주게 되면 최대값인 요 100점도 같이 포함이 되죠. 이렇게 D열 15행 D열 5행에서도 15행 저희가 셀 범위는 D열 14행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최대값이 여기에 최대값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제일 낮은 점수 0점을 넣었다. 0이라고 썼다 그러면 0점이 최소값이 된다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 D열 15행은 빼줘야 되잖아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다시 범위 지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 숫자 있죠. 15, 14 요 뒤에가 14가 돼야 되는데 15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뒤에 15를 14로 내가 직접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실은 D열 5에서부터 D열 14행까지를 내가 직접 키보드 자판을 이용해서 입력해도 된다란 뜻이에요. 엔터 하게 되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나머지는 오른쪽 영어 수학 총점 평균의 최소값은 자동 채우기, 옆으로 자동 채우기 하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평균이 들어가는 이 자릿수 줄임 해서 위에처럼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인원수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인원수는 여기다가 구하면 되는데 오른쪽에 너무 많이 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이렇게
따로따로 불러 한꺼번에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글씨가 여기 이 정도에 들어가요. 인원수가. 그러면 나중에 왼쪽 정렬해 주셔도 상관은 없긴 하세요. 지금 다같이 D열 17행에 셀 포인트 올려주시고요. D열 17행에 셀 포인트 올려주시고요. 저희 이제 수를 구하는 함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수를 구하는 함수가 카운트, 카운터 있어요. 두 가지. 수를 구하는 함수가 뭐 이 두 가지 함수 외에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카운트, 카운터.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셀 범위의 개수, 셀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 셀의 개수를 구한다. 여기서 셀 범위는 문자 범위, 카운터는 숫자 범위겠죠. 숫자 범위겠죠. 카운트. 숫자 셀 범위예요. 숫자. 무슨 말이지? 셀 안에 숫자가 있고 문자가 있어요. 그쵸? 셀 안에 숫자가 있고 문자가 있어. 카운트 셀 범위. 카운트 셀 범위가 만약에 이 셀 범위를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범위,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가 구해져요. 근데 셀 범위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름, 정혜인부터 김경호까지, 오재진까지, 여기까지 블럭을 씌웠어. 근데 셀 범위가 숫자가 아닌 문자예요. 결과치는 0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 이따가 바로 알려드리고, 그러면 카운트가 있고 아래에 카운터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카운터는 똑같이 뒤에 A만 붙었네. A 하니까 뭔가 조금 감이 올 수도 있고요. 문자 또는 숫자 셀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그거예요. 카운트, 카운터 똑같이 수를 구하는 함수지만 셀 범위가 숫자 범위냐 또는 문자 범위냐 그 차이점이에요. 한번 D열 17행에 셀 포인트 올려주시고요. D열 17행에 셀 포인트 올려주세요. 올려주셨나요? 여기 이 부분에 그냥 바로 한번 는이라고 쓰시고 는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는이라고 쓰시고 C 영문으로 COU만 써볼게요. COU만 쓰게 되면 COU만 쓰면 아래에 카운트, 카운터,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블랭크는 또 뭘까요? 수를 구하는 함수인데 블랭크야. 블랭크가 비어있는 함수, 비어있는 셀의 개수 구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엑셀 가지고 출석부 같은 거 만들 때, 출석부 만들 때요, 출석한 분들은 동그라미, 결석한 분들은 비어둬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석한 인원수를 구한다 그러면 카운트 블랭크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셀 범위가 비어있는, 그러니까 카운트 블랭크는 요 세 번째 거는요,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카운트 if가 있네. 카운트 if, 수를 구하는데 조건에 의한 수,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근데 저희는 지금 오늘은 카운트, 카운트 따닥 더블 클릭 해볼게요. 카운트 더블 클릭, 가로 들어갔죠. 밸류 1, 밸류 2.
카운트예요. count, 카운트. 셀 범위를 이름 부분에 정해인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왼쪽 버튼 누른 다음에 오재진이라는 학생까지 범위를 지정해 볼게요. 그러면 D열 오행에서부터 D열, B열 14행, B열 오행에서부터 B열 14행까지 해주시고 엔터 해보세요. 엔터 하게 되면 숫자가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0. 왜 0이 나오죠? 카운트 함수는 카운트인데 셀 범위가 문자 범위이기 때문에 셀 범위가 문자 범위니까 카운트 인식을 못하는 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범위가 문자가 숫자가 아니네? 모르겠어요. 0이 나와요. 셀 범위가 문자예요. 그럴 때는 뒤에 A를 붙여야 돼요. A. 요 부분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있죠? 얘하고 얘하고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요 A에다가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드릴게요. 카운터. 그러면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에 카운트 잠깐 보세요. 지금 결과치는 0이 나오고요. 상단에 보시면 카운트라고 적혀 있어요. 수식 입력줄에는. 그쵸? 수식 입력줄에는 이렇게. 그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놔도 되고 또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셀 번지 있죠? 셀 안에 내용을 편집할 때는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해도 되고요. 또는 셀 번지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따닥. 그러면 바로 그 입력된 부분이 딱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커서가 깜빡깜빡. 이 부분에 A를 딱 입력해요. 대소문자 상관이 없으세요. 대소문자 상관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T 뒤에 A를 적을게요. 대문자인데 소문자야. 그럼 뭔가 이상하네.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냥 엔터 해보세요. 그러면 10이라는 숫자가 뜰 거예요. 그럼 지금 시험 본 학생이 총 10명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10 되셨죠? 뒤에 뭔가가 이 부분 확인해 볼게요. 이 뒤에 부분은 블럭을 씌워서 뒤에 2열 17행에서부터 H열 17행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되셨나요? 그리고 이 부분에 X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X자. 이 부분은 비어있는 부분이니까. 또는 X자가 너무 그렇다 그러면 대각선으로 쭉. 셀 포인트는 2열 17행에 갖다 놓고요. 2열 17행에 갖다 놓고요. 위에 테두리 들어가는 이 부분 삼각형 눌러서 없는데요. 다른 테두리에서 아마 이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요. 테두리 오른쪽 끝에 있는 요 대각선 왼쪽 대각선 그럼 X자가 나와요. 나는 요거 하나만 하겠다 그러면 하나 선택해서 되셨나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되죠. 확인. 그랬더니 뭔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다른 테두리 그냥 X자 넣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X자 넣어주시면 돼요. 좀 지저분하다,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X자 다시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 부분에서 잠깐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카운트를 이용해서 카운트 지금 아까 카운트에서 셀 범위에서 결과가 0이 나왔는데 만약에 뒤에다 A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로 출력이 됐지만 수식 입력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대문자로 다시 이렇게 바뀌어요. 자동으로. 꼭 카운터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수를 구한다 그러면 카운터. 반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구하겠다 그러면 카운트. 그럼 아까 전에 반으로 할 걸. 잠깐 요 밑에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운트예요. A를 안 넣었어요. 범위를 일반부터 시작해서 무작위로 돼 있네요. 또 일반으로 끝나네요. 그러니까 반이 또는 국어 점수에도 상관은 없으세요. 1반, 2반, 1반, 2반, 3반, 3반, 2반, 2반, 1반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카운트 범위 엔터 하면 10이라는 결과 똑같이 나오죠. 여기는 카운트였어. 근데 10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셀 범위가 숫자 범위이기 때문에 결과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10명 여기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고 싶어요. 인원수가 10명이 나왔어. 10이라고 딱 돼 있어. 이게 점수인지 인원수 보니까 10명인 건 알겠는데 뒤에다가 명자를 넣고 싶어요. 저희 그 전에 일정표 하면서 함수와 문자를 연결할 때 어떤 기호를 입력했던 것 같은데, 함수와 문자 연결하는 기호가 있어요. 연결 기호. 함수와 문자를 연결하는 기호가 어떤 거냐면 %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요 %, 함수와 문자를 연결하는 기호. 누구? %. 지금 저희 여기 D열 17행에 셀 포인트 갖다 놓으시고, D열 17, 10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10명 뒤에다가 명을 쓰고 싶다. 명을 쓰면 되지 뭐. 어떻게? 요 뒤에다가 명을 쓰면 돼. 여기 카운터라고 수식 입력 이 부분에다가 더블 클릭해 볼게요. 따다. 여기다가 명 쓰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명을 써. 엔터 쳐볼까요? 이렇게 돼. 엔터가 아예 안 돼. 그쵸? 이거 뭐죠? 컴퓨터는 해석하기를 이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명을 함수 카운터 이 부분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뒤에다가 명을 쓰고 싶어요. 지금 저희는 카운터에서 이 결과치가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10이라는 숫자 뒤에 명이라는 문자를 붙이고 싶어요. 제가 방금 함수와 문자 연결 기호 어떤 거요? %, 연결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Shift 키 누르고 7번을 누르면 AND 표시가 떠요. AND 표시. 그리고 무조건 한글 문자는요, 텍스트 문자는 큰 따옴표 쓰셔야 돼. 그리고 큰 따옴표 닫아주셔. 그래서 아까는 그냥 명만 썼을 때는 컴퓨터가 해석을 못했지만 지금은 요 AND라는 기호를 써서 함수와 명을 내가 연결해 주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AND가. 그리고 뒤에 엔터 해주면 10명이라고 해서 저희 문자는 셀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숫자는 오른쪽에 뜬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10명이 뜰 거고요. 가운데 정렬만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잊지 마시고요. 되셨나요? 잘 따라 주셨나요? 어렵지 않으셨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웠을 거고 한 두세 번 하셨던 분들은 아마 너무 쉬웠을 수도 있으세요. 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